자, 이번 시간에는 트리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트리하고 그래프 부분은 이 책을 좀 바꾸어서 C로 쉽게 풀어 쓴 자료 구조라는 책에서 있는 그 파워포인트를 또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트리하고 그래프가 자료 구조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트리는 그 계층적인 자료 구조를 나타내는데 자주 쓰이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계층 구조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있으면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있고 총무부, 영업부, 뭐 생산부 이런 부서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계층 구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 구조로 표현하고자 하면 이제 트리 같은 게 적합하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계층 구조가 뭡니까? 그 부모 자식 관계, 가계도를 나타낼 때 또 계층 구조가 쓰이죠. 그래서 이제 이 트리, 그래서 이제 트리에 대한 모든 그 용어 같은 거를 이 가계도에서 용어를 빌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응용 분야로서는 이제 뭐 그 계층적인 조직 표현이나 또 이제 파일 시스템. 여러분들 그 윈도우즈에 보면은 탐색기 열어보면은 그 C 드라이브가 나타나는 폴더가 있고 그 아래에 서브 폴더, 하위 폴더들이 있고 쭉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그 윈도우의 그게 바로 이제 윈도우의 파일 시스템의 구조인데 그런 것들도 다 트리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자, 트리를 나타내는 용어를 보면 일단 트리 이제 우리말로 하면 나무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그 관련된 용어와 그 다음에 뭡니까 가계도에서 나타나는 용어들 이런 것들이 트리의 공식 용어로 복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먼저 이 트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리가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요 하나하나를 갖다가 노드라고 해요. 요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하고 요것들을 연결하는 것들을 이제 엣지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간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노드가 트리의 구성 요소고, 자,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노드를 우리가 이제 루트 노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 트리는 실제 나무를 갖다가 뒤집어 놓은 형태로 여기가 이제 뿌리가 있고, 그러면 요것들이 다 뭡니까? 리프가 됩니다. 맨 밑에 있는 게 다 리프가 되고, 중간에는 그럼 가지가 되겠죠. 브랜치. 뭐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루트 노드는 이제 이 가계도의 그 기준으로 표현을 하면은 부모가 없는 노드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도 중에 최고 그 조상이 되겠죠. 최고 위에 있는 조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거고 나머지 노드들은 다 자기 부모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기 부모가 있고 B는 부모가 A고 C의 부모는 A고 뭐 H의 부모는 C고 이렇게. 이제 어떤 서브트리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그 하나의 노드와 그 노드들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트리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하나의 트리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러면 어떤 노드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요것들이 하나의 서브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노드를 기준으로 그 자식들까지 자손들 그 자식이나 손자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서브트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단말 노드라는 것은 자식이 없는 노드.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이 노드들을 이제 터미널 노드라고 합니다. 자, 다른 말로는 이제 리프 노드라고 해요. 그 트리에서 그 잎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리프 노드라고 하기도 한다. 자, 비단말 노드, non-터미널 노드는 그 단말 노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non-터미널. 지금 이게 사실 지금 파워포인트가 잘못되어 있네요.
단말 노드는 요것들, 지금 요것들이 단말 노드고 비단말 노드가 이겁니다. 자, 그래서 트리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뭐 차일드 노드, 뭐 패런트 노드, 그 다음에 형제를 나타내는 시블링, 그 다음에 ancestor, descendant 이런 용어들을 다 트리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의 레벨은 트리의 각 층의 번호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이제 레벨 1, 레벨 2, 이제 레벨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트리의 하이트는 트리의 최대 레벨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3이죠. 그리고 트리의 차수는 먼저 노드의 차수는 어떤 노드의 차수는 그 차일드의 개수입니다. 지금 같은 건 3개죠. 그럼 B는 차수가 3이고 요거는 차수가 1이고 요 D는 차수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모든 노드가 최대 2개의 서버 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공집합도 이제 서버 트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노드가 2개의 서버 트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의 차원이 2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바이너리 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노드는 이제 차수가 2 이하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구현하기가 좀 편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트리에 이제 순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루트 노드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모든 그러니까 자손들은 하나의 서버트리가 되고 이것도 하나의 서버트리가 되겠죠. 이때 이제 서버트리 중에서 이제 요걸 레프트 서버트리, 요걸 라이트 서버트리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순서가 존재한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 트리의 성질을 보면은 만약에 노드의 개수가 n개면은 엣지의 개수는 n-1개가 된다. 사실 왜냐면은 지금 같으면 노드가 7개죠. 노드가 7개면 엣지의 개수는 반드시 6개가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노드들은 다 페어런트하고 엣지로 연결되죠. 페어런트하고 엣지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단지 하나만 루트만 페어런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엣지의 개수는 노드 개수 빼기 1 해갖고 6개가 됩니다. 자, 하이트가 H인 이진 트리의 경우에는 최소 H개의 노드를 가지며 최대 2의 H승 마이너스 1개의 노드를 가진다. 이 말은 여기 있는 그림처럼 만약에 높이가 3이죠. 이런 경우에 그냥 자식이 이제 1개밖에 없는 경우가 이렇게 차일드가 1개밖에 없으면은 3개 노드가 높이가 3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노드 개수가 이제 제일 작은 거고 모든 노드가 다 차일드를 2개씩 가진다 이거죠. 이렇게 2개씩 가지면 뭡니까? 그러면은 이게 7개죠. 그러면 레벨 1에서는 노드 개수가 1개, 레벨 2에서는 노드 개수가 2개, 레벨 3에서는 이제 2의 제곱 해갖고 4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하이트가 만약에 하이트가 3이면은 요 노드 개수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7이 되죠. 7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하이트 2의 지금 같으면 2의 3승 빼기 1 하면은 7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걸 역으로 얘기해서 n개의 노드를 가진다. n개의 노드를 가지는 바이너리 트리가 있다. 노드가 n개면은 그 높이는 최대 n이 되죠. 왜냐면은 차일드 1개씩 해갖고 쭉 연결하면은 최대 이제 7개 같으면은 이제 최대 7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차일드 2개씩 다 만들어서 연결하면은 이제 오히려 하이트는 이제 로그 2에 n 플러스 1이 된다. 자, 이제 바이너리 트리를 갖다가 분류할 때 우리가 이제 풀 바이너리 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풀 바이너리 트리라는 건 뭐냐면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차일드가 모두 다 2개인 경우 리프 노드가 아닌 난 리프 노드일 때 차일드가 2개로 꽉 차여져 있으면 이제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각 레벨에
레벨이 3인 경우에는 각 레벨의 트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노드가. 이제 이런 경우를 풀 바이너리 트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트리의 높이가 h다. 예를 들어 트리의 높이가 4다 이거죠. 그러면 각 레벨별로 꽉 채우고 마지막 레벨에서만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대로 채워져 있는 트리. 이제 이런 경우를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풀 바이너리 트리도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의 한 부분 집합이 되겠죠. 여기 다 채우면 끝까지 채우면은 풀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닌 경우는 이제 기타 바이너리 트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인 경우에는 이 노드에 번호를 붙일 때 레벨별로 1, 이제 2, 3 이런 식으로 각 레벨별로 그리고 같은 레벨에서는 left to right로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붙여 나가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바이너리 트리를 살펴봤는데, 그럼 바이너리 트리를 이제 자료 구조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게 또 중요한 문제죠. 자, 역시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열로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어레이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링크드 리스트로 표현하느냐. 자, 어레이로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뭡니까? 이거를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 형태로 어레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는 뭡니까? 레벨별로 순서를 매기죠. 1, 2, 3 이렇게 매기다 보면은 이제 4, 5, 6까지. 그러면 이제 어레이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 이제 0은 쓰지 않고 비워두고 이렇게 레벨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노드 정보를 꾹 채워 나가면은 이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를 이제 원 디멘셔널 어레이에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식이 하나뿐인 트리,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스큐드 트리라 그럽니다. 특히 이제 왼쪽으로 스큐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런 경우를 레프트 스큐드 트리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1, 2, 여기에 원래 3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번호는 3이 있는데 이 3이라는 번호에는 노드가 없는 거예요. 그럼 4, 5, 6, 7에는 노드가 이제 번호는 있는데 노드가 없는 거죠. 그리고 8. 그렇게 표시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노드가 있는 쪽에서만 그 정보를 그 해당되는 번호에다가 정보를 표시한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어레이 표현법은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에서는 아주 그 메모리를 갖다가 컴팩트하게 잘 사용하는데 이 스큐드 바이너리 트리일 때는 공간 낭비가 좀 심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링크드 표현법은 이제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노드가 있으면 그 노드 정보가 이제 이 링크드 리스트의 노드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두 개의 차일드를 가지니까 레프트 차일드와 라이트 차일드를 가지는 링크 필드 두 개를 가집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지금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에 대한 이런 구성 형태고, 이제 이 스큐드 바이너리 트리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쭉 구성이 되는 거죠. 자, 스큐드 바이너리 트리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링크드 표현법에서는 스큐드 바이너리 트리인 경우에는 노드가 있는 노드에 대해서만 이제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에서도 노드 형태로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 낭비가, 그러니까 노드가 있는 것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공간 낭비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바이너리 트리의 간단한 자료 구조 형태를 봤는데, 바이너리 트리에서 이제 어떤 오퍼레이션들,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게 먼저 이제 바이너리 트리 트래버설이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순회라고 하는데, 이 트래버설, 순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트리의 모든 노드들을 한 번씩 방문하는 거예요.
트리의 모든 노드들을 뭐 체계적으로 한 번씩 방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순서로 방문하느냐? 방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위 순회, 이제 영어로 하면 프리오더 트래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위 순회, 인오더 트래버설이 있고, 후위 순회, 이제 포스트 오더 트래버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리오더는 이제 우리가 이제 프리오더는 뭐냐면은 뭐 visitor LR 이렇게 해놨는데 VLR 뭐냐면 어떤 노드가 있으면은 그 노드를 먼저 비지트하고 그 다음에 왼쪽 서버 트리를 방문하고 오른쪽 서버 트리를 방문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방문한 거를 방문을 했으면은 방문했다는 기록을 남기려면 주로 뭘 많이 합니까? 방문했으면 그 노드를 이제 출력을 하겠죠. 프린트F로 만약에 출력을 한다면은 먼저 이 루트 노드, 그러니까 이 루트 노드를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레프트 서버 트리, 그 다음에 라이트 서버 트리 순서대로 이제 또 트래버스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 노드 트래버스는 왼쪽 거 먼저 하고 자기 노드는 이제 왼쪽 걸 먼저 다 출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노드 비지트, 즉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서버 트리로 간다. 그러면 이제 포스트 오더 트래버스는 왼쪽 거 먼저 트래버스를 하고 오른쪽 거 먼저 트래버스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노드, 지금 이게 하나의 서버 트리면 자기 노드, 루트 노드를 출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트리 트래버설의 응용 분야를 보면은 먼저 이제 프리오더 응용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뭡니까 구조화된 문서를 갖다가 출력할 때, 자 이때는 이제 루트 노드를 먼저 방문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죠. 이제 자료 구조, 예를 들어 어떤 문서가 이렇게 그 목차가 나오고 그 안에 또 서버 이제 뭐 서버 챕터가 나오고 그 밑에 또 서버 챕터가 나오면은 이제 이거 뭡니까? 먼저 책 제목, 자료 구조 먼저 출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1,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이란 하고 나서는 서버 챕터를 쭉 출력해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프리오더 트래버스는 자기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레프트 서버 트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레프트 서버 트리에서는 또 자기 먼저 찍고 또 레프트 서버 트리 가서 찍고, 이게 리프 노드면 이거 이제 찍고 그 다음에 오른쪽 찍고, 그러고 나면 이 서버 트리 끝나면 이쪽으로 가서 또 자기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서버 트리 왼쪽, 이거는 이제 3개니까 왼쪽, 중간, 오른쪽 이렇게 찍고, 그러고 나면 다 끝나고 나면 또 이거에 이제 또 이쪽으로 가서 출력하고 그 다음에 출력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거죠. 자, 이걸 만약에 바이너리 트리에서 프로그램으로 한번 짜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루트 노드를 먼저 출력하고 뭡니까? 그 다음에 레프트 서버 트리를 똑같은 방식으로 출력하면 되죠. 그리고 또 라이트 서버,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바이너리 트리가 이거 이제 테너리 트리인데, 이렇게 되면 중간 노드를 똑같은 방법으로 출력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서버 트리를 또 똑같은 방법으로 출력하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제 프리오더 해갖고 어떤 우리가 프리오더 트래버스를 하는 펑션을 이제 이렇게 줬다면은, 자 루트 노드에 대해서 먼저 시작합니다. 이 루트 노드가 이제 널이 아니면은 자기 루트 노드 데이터를 먼저 출력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레프트 서버 트리로 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하면 되죠. 그러니까 리커시브 콜을 하면 됩니다. 그 레프트 서버 트리가 다 끝나면 뭡니까? 라이트 서버 트리로 가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리커시브 콜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 짜기가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료 구조에서는 이 리커시브 펑션을 사용하면은 아주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인오더 트래버설의 이제 응용 분야로는, 인오더 트래버설은 왼쪽 서버 트리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루트 노드 방문하고, 오른쪽 서버 트리로 그런 순서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수식이 있다고 합시다. A 곱하기 B 더하기 C 나누기 D. 어떤 이런 수식이 있다고 하면 이런 수식을 갖다가 이렇게 트리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익스프레션 트리라고 합니다. 어떤 익스프레션에 대한 이제 트리 형태죠. 자, 이 익스프레션 트리를 갖다가 이제 인오더 트래버스를 하게 되면은, 인오더는 뭡니까? 이 루트 노드 찍기 전에 먼저 왼쪽 서브 트리가 다 출력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 루트 노드가 출력되기 전에 왼쪽 게 다 이미 다 출력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서브 트리가 출력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익스프레션 트리를 갖다가 인오더 트래버스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나오게 돼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수식에서는 인픽스 폼이라고 합니다. 수식에서는 인픽스 형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수식을 만약에 프리오더로 트래버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5번 노드를 먼저 출력을 하죠. 그 다음에는 레프트로 가서 이 2번을 먼저 출력합니다. 2번 노드. 그 다음에 또 레프트로 가서 A, 그 다음에 라이트로 가서 B 출력하고 나면은 요 서브 트리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요 서브 트리의 루트 노드인 요거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이제 D. 요렇게 이런 형태로 수식이 나오죠. 자, 수식을 요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이제 프리픽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식을 포스트 오더로 한번 트래버스를 해봅시다. 포스트 오더로 트래버스를 하면은,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찍어야 되겠죠. 먼저, 루트 노드 찍기 전에 레프트 서브 트리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 찍기 전에 먼저 레프트 서브 트리 먼저 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A 출력하고, 그리고 라이트 서브 트리로 갔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B 출력하고, 차일드 노드들이 다 출력이 되면은 그 다음에 루트 노드가 출력이 됩니다. 그럼 이 서브 트리 끝났죠. 그러면 이제 라이트 서브 트리로 갑니다. 라이트 서브 트리로 가서 CD 먼저 출력하고 이거 출력해야 되겠죠. CD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에 나노셈 출력합니다. 두 개의 서브 트리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루트 노드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수식을 이제 우리가 익스프레션 트리를 포스트 오더 트래버스를 하게 되면 이제 포스트 픽 나타나는 형태를 포스트 픽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식을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 포스트 픽스 특히 이거가 이제 실제로 컴퓨터 내부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사람은 인픽스 형태가 편한데 컴퓨터는 이 인픽스를 이제 이렇게 포스트 형태로 바꿔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제 포스트 오더 트래버스는 이제 응용 분야가 좀 전에 그 수식의 포스트 픽스 형태도 있었지만 어떤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의 폴더가 이제 다른 말로는 디렉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에 있는 용량 계산할 때 여러분들 윈도우 이제 탐색기 열어놓고 폴더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속성 해보면 쫙 그 폴더와 그 서브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들의 용량 사이즈를 다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런 거 할 때 이제 포스트 오더 트래버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이제 이럴 때는 왜 포스트 오더 트래버스를 하느냐 하면은 먼저 이 마이 다큐먼트가 있다 이거죠. 마이 다큐먼트에 있는 용량을 계산하려면은 그 서버 디렉토리에 대한 용량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차일드 노드들의 용량을 먼저 알아야 이것들을 합쳐서 현재 디렉토리하고 합쳐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경우는 먼저 이 용량을 계산해서 200, 500,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 합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800이 되죠. 80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 50하고 합쳐서
그러면 나의 문서는 뭐 현재 디렉토리는 없다고 하면 이제 850. 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포스트 오더 트래버스를 해야 된다. 그 포스트 오더 트래버스 알고리즘은 뭡니까? 루트 노드부터 시작했어. 그죠? 이 노드가 널이 아니면은 레프트 차일드가 있겠죠. 레프트 차일드 먼저 방문하고 라이트 차일드 먼저 방문하고 그리고 나를 출력하라.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트리는 계층 구조를 나타내는데 많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트리가 계층 구조뿐만 아니라 좀 전에 뭐 익스프레션 트리 해갖고 수식을 표현하는 데도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이 사용되는 형태가 바로 그 서치 트리라고 합니다. 검색을 위해서 서치 이 바이너리 트리가 뭐 바이너리 트리든 일반 트리든 이 서치를 빠르게 하기 위한 자료 구조로 많이 사용돼요. 이제 뭐 검색 또는 이제 탐색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을 아주 효율적으로 빠르게 하기 위한 자료 구조로 많이 사용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수값들이 있다 이거죠. 여기 이제 정수값들이 있으면은 이 정수값들을 이렇게 트리 형태로 나타내는데 어떤 루트 노드를 기준으로 이것보다 작으면은 왼쪽 서브 트리, 작은 값들은 다 왼쪽 서브 트리에 오고 이것보다 큰 값들은 다 오른쪽 서브 트리에 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서브 트리도 또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런 형태를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고 합니다. 바이너리 서치 트리. 자, 그래서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일단 루트 노드가 있으면 루트 노드보다 작은 거는 왼쪽 서브 트리, 큰 거는 오른쪽 서브 트리. 그리고 그 서브 트리들도 또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돼야 돼요. 그럼 루트 노드를 기준으로 작은 거는 왼쪽에, 큰 건 오른쪽에. 요걸 기준으로 작은 거는 왼쪽에, 큰 건 오른쪽에. 그래서 이건 둘 다 크죠. 26보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다 연결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갖다가 in order traverse를 하면은 순서대로 쫙 값을 출력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이 서치 트리니까 뭐 순서대로 정렬되는 값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값을 이제 검색을 할 때 빨리 한다. 그러니까 바이너리 서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트리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자료 구조를 이제 이렇게 바이너리 서치 트리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이 바이너리 서치를 이제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바이너리 서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자료들이 딱 순서대로 쭉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들이 순서대로 저장이 되어 있을 때 어떤 값을 찾으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쭉 찾을 필요는 없죠. 이제 그걸 이제 처음부터 쭉 찾은 거는 그냥 시퀀셜 서치가 되는 거고 바이너리 서치는 먼저 중간 값을 딱 봅니다. 그래서 중간 값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아니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왼쪽에 있으면 그 왼쪽만 또 살펴보면 되죠. 그 왼쪽에 또 중간 값을 딱 보면 돼요. 또 그것보다 왼쪽에 있으면 또 그거에 또 왼쪽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검색 범위를 반으로 팍팍팍 줄여나가면서 아주 빠르게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마치 바이너리 서치라는 거는 우리가 사전 찾을 때 보면은 첫 페이지부터 찾지 않죠. 그죠? 만약에 트리라는 단어를 찾고 싶다 이러면 T가 나오는 쪽을 먼저 탁 펼치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내가 펼친 페이지가 트리라는 단어보다 좀 왼쪽이다 하면 또 오른쪽에 어디를 좀 넘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를 페이지를 왼쪽으로 넘겼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하면 금방 찾죠. 몇 분 만에 찾을 수 있죠.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는 항상 이진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반씩 이렇게 줄여 나가는 방법을 씁니다.
자,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 어떻게 그러면 그 내가 찾고자 하는 키 값을 찾느냐 하는 거죠. 그 알고리즘은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이렇게 있으면 일단 루트부터 탐색해 봅니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 12를 찾고 싶다 이거죠. 그럼 루트부터 탐색 이제 찾아봅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왼쪽에 있죠. 그러면 이제 레프트 서브 트리로 갑니다. 그냥. 그래서 보니까 7이니까 이제 찾고자 하는 값보다 오른쪽에 있죠. 크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찾고자 하는 값이 찾아진다. 자, 이거를 그러면 또 이제 알고리즘 이제 C 언어로 이제 구현을 하려면은 또 리커시브 펑션을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루트 노드를 탐색했더니 내가 찾고자 하는 12보다 루트 노드 값이 작다 이거죠. 왼쪽에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서브 트리를 이제 탐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탐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노드를 탐색하는 방법이나 서브 트리를 탐색하는 방법이나 방식이 같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이렇게 펑션을 만들면은 아주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료구조에서 이 트리를 다룰 때는 이 알고리즘들이 보면 이 리커시브 펑션으로 많이 구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뭐 이렇게 딱 그냥 뭐 컴플리트나 풀 바이너리 트리처럼 레프트 라이트가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이제 15개의 데이터가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들어있어요. 요거 지금 1, 2, 3, 4는 노드 번호지 키 값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15개의 노드가 이렇게 쫙 그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으면은 어떤 값을 찾고자 하면은 레벨 1에서 찾죠. 그 다음에 레벨 2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레벨 3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레벨 4까지 내려가 보면 되죠. 그러면 뭡니까? 4번이죠, 4번. 4번 만에 찾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n개가 있으면은 이제 로그 2의 m, 2는 이제 미치입니다. 로그 2의 n. 사실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로그 2의 n 플러스 1번 만에 이제 요것만에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료가 이제 15개면은 하나, 둘, 셋, 최대 4번이죠. 그러니까 이제 로그 2의 10, 16을 하면 4가 나오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아주 최선의 경우에는 로그 2의 n 플러스 1만에 찾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이렇게 스큐드 형태로 쭉 이제 이런 거는 라이트 스큐 트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레벨에서 찾고 두 번째 레벨에서 찾고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되면 트리의 높이가 이제 n이 되는 거죠. 결국은 n만큼 다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순차 탐색이 뭡니까? 처음부터 쭉 끝까지 찾는 거죠. 그거나 별로 그러니까 시퀀스 서치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치를 할 때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시퀀스 서치고 제일 좋은 경우가 바이너리 서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이 원래 바이너리 서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잘못 만들어 놓으면 이제 시퀀스 서치처럼 최악의 경우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